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 북한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린 뉴욕을 찾았습니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주최하는 오찬에서 이사국 대표들과 만나 이날 논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구체적인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에 일치된 경고를 주문하면서 미국의 협상 의지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회의에서 발신한 대북 메시지도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외교적 해법에 문이 열려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is agreement. We are prepared to be flexible in how we approach this matter. North Korea must make this difficult but bold decision to work with us. 이런 가운데 다음 주로 예상되는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전후로 서울을 찾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는 방안을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건 대표가 이 기간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한국과 일본 언론 등이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호응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북한이 최근 대미 비난을 높이고 새로운 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만남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8월 방한 때도 북한 측에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비건 대표는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대화 상대로 지목했지만 최 부상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마주 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것은 절대적 도발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담화에서 연말 시한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안보리 회의가 북한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로 미국을 위협하면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고 역량 파악이 어려운 핵과 ICBM 위협보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가 결합되는 최근 추세가 오히려 한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실제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암묵적인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훨씬 실질적인 위협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이 호조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미 본토 위협이 안 된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동안 북한의 기술 진전으로 인한 군사적 위험은 한국이 떠안게 됐다는 우려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역량이 불분명한 북한의 ICBM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이 훨씬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 ICBM here in the US, people are worried. But I would be worried more in East Asia, in Japan and Korea. Medium range and short range missiles they have a lot.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특히 북한이 최대 1톤 무게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에 현재 200kg 정도의 핵탄두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임계치를 이미 넘은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하는 ICBM만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8월부터 시험을 계속해온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주목했습니다.
발사 때마다 개선된 역량과 단시간 내 혼란에 빠뜨릴 잠재적 공격력은 한국에 훨씬 직접적이고 즉각적 위협이라는 겁니다. I mean, those have much more direct, immediate kind of threat to South Korea,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an, these kind of engine tests. That kind of system is really aimed at, important military facilities very, very, very quickly.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방사포의 사거리는 한국 전역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380km 이상 비행거리는 한국 내 거의 모든 목표물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까지 북한의 ICBM 발사만 막으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북한의 대남 타격용 초대형 방사포는 꾸준한 개량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미군의 감시 정찰 자산이 연일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군용기 추적 민간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 RC-135W가 이날 한반도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 목표물을 감시 정찰하는 EAC 조인트 스타즈도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으며 전날에는 첩보 위성 수준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리는 북한이 원비어에 대한 접촉 요구를 오랫동안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국무부 북한과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분야를 담당했던 국무부 소속 아니카 베튼코트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연구원은 최근 VOA에 원비어의 북한 억류와 석방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2017년 5월 전까지는 북한 측의 거부로 원비어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My colleagues who preceded me were asking for access when I was in the office, and somehow we were able to start a talk process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at's when we found out eventually kind of his state. But until then, we didn't know anything. 하지만 미국 정부가 원비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석방을 위한 노력과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원비어의 정확한 상태를 뒤늦게 인지한 듯 보였고 미국과의 외교 기회를 위해 석방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ind of a diplomatic opening that this might have been a way to jumpstart talks in other areas. And that is when it sounds like they found out the condition that he was in. And that is what precipitated all of this very quick action. 베튼코트 전 담당관은 혼수 상태가 된 아들을 마주한 원비어 부모의 모습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You know, we're very, very relieved when we can reunite families and reunite loved ones together. But this situation was extremely, it was terrible, and it was very devastating to see, the family have to receive him in that condition. 원비어의 사망 이후 국무부 내에서는 북한 여행에 따른 위험을 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런 기류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017년 9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1월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법원은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 대금에 대한 원비어 가족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발생 50년을 맞은 11일 칼기 납치 피해 가족회가 한국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납치 피해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이날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아버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반도 평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50명을 태우고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고 이후 39명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11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